방금 내 할아버지께 했던 말 그대로 해보세요. 아, 그게 저희가 그게 아니라. 어르신, 국산차 매장이 더 어울리신다고 했었죠? 상무님,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당장 이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 연결해줘. 해당 직원 전원 즉시 해고하고 매장은 즉시 폐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흐름한 노인이 외제차 매장에 갔다가 무시당하고 쫓겨났지만 뒤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매장, 벽면 가득한 유리창 너머로 한낮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쇼룸 안에는 반짝이는 외제차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그 차량들의 실루엣을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매장은 조용했지만 정막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저마다 손님을 응대하며 능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상담 중인 손님들도 하나같이 여유로웠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명품 가방을 들었거나 고급 시계를 찬 사람들이었다. 누가 봐도 이곳에서 차를 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 그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두 눈은 또렷하고 단단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가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자 매장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쪽에서 응대를 받던 직원이 슬쩍 고개를 돌려 노인을 훑어보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레 시선을 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허름한 옷차림, 바래진 신발. 그의 모습은 이 매장과 어울리지 않았다. 누가 봐도 차를 사러 온 손님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보였다. 노인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전시된 차들 앞에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차체를 타고 흘렀고 차창 너머로 내부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았다. 마치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온 듯 어떤 차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한참을 서성이던 노인은 마침내 한 직원에게 다가갔다. 직원은 팔짱을 낀 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노인의 접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노인의 옷차림을 한번 훑고 나서 피식 웃으며 대충 대답했다. 어르신, 이 차는 기본 모델만 2억 5천이에요. 뭐 할부로 보시려고요? 노인은 직원의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물었다. 계약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듯 동료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의 반응을 본 다른 직원들까지 킥킥거리며 웃음을 삼켰다. 몇몇 손님들까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슬쩍슬쩍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여기서 차 사려면 미리 예약하고 대기해야 해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소리 속에는 얕보는 기색이 가득했다. 노인은 말없이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를 사겠다고 온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무례할 수 있을까? 내 돈이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겠지요. 노인의 조용한 한마디가 매장 안을 잠시 적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른 직원 하나가 비웃듯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이런 차는 보통 사장님들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거예요. 국산차 매장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다른 손님들이 흘깃거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노인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다. 어르신, 여기 계속 서 계시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됩니다. 그냥 나가주시겠어요? 그 순간 매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 얕보는 말투, 무례한 태도들.
그는 순간 서글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낡은 점퍼의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당당해 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노인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곧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매장의 문이 닫히고 노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직원들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힐끔거렸다. 이야, 대단한 정신력이네. 뭐가? 아니,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 와서 차를 사겠다고 하잖아? 저 정도면 대담한 거 아냐?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한쪽에서는 직원 하나가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매장도 이제 별별 손님 다 오는구나. 오늘 하루 기록해야겠다. 오전 11시 40분 자산 영원으로 추정되는 고객 방문, 차량 가격 문의 후 퇴장, 뭐 이런 식으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갑자기 매장 안으로 강렬한 시선을 가진 한 남성이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 반듯하게 정리된 머리,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번뜩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분위기가 달랐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마치 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모델이 있으십니까? 단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직원들은 얼굴에 최상의 미소를 띠고 그를 맞았다. 하지만 남성은 직원들의 호의를 무시한 채 매장 한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방금 여기서 나간 어르신이 계셨죠? 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이전까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 어르신이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남성은 단 한치의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이 내 할아버지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짧은 정적이 매장을 뒤덮었다.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놓칠 뻔하며 재빨리 움켜쥐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잘 응대를. 남성의 눈매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요? 잘 응대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강렬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다. 남성은 천천히 매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에서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주차된 것이 보였다. 고가의 차량.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달린 번호판이었다. 직원 하나가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번호판을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재계에서 손꼽히는 그룹 총수 가문의 차량 번호였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능글맞게 웃으며 노인을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을 굳힌 채 살얼음판 위에 선 사람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매장 안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이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을 터치하며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 연결해줘.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얕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다. 지사장. 설마 진짜. 그 누구도 이지훈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차림새,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성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보다 몇 배나 높은 위치에서 이 매장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점잖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얕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상무님, 이 브랜드의 국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룹의 핵심 경영진에게 붙는 호칭. 매장 직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물. 이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지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본사에 있습니다만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불편? 글쎄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방금 이 매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직원들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차를 사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결국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매장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지사장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이지우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덧붙였다. 지금 즉시 이 매장의 관리 책임자를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직원 전원의 신상 기록을 내게 보내세요. 상무님,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직접 확인을.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사장은 말문이 막혔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브랜드를 불매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와 맺은 모든 계약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매? 계약 재검토? 이 브랜드의 VIP 고객 중 상당수는 이지훈이 몸담은 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호텔, 유통, 금융, 건설 이지훈의 한마디로 브랜드의 판매량이 단숨에 수직 하락할 수도 있었다. 지사장은 다급하게 응답했다. 아닙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즉시 해임하고 해당 직원들도 엄중 징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제가 직접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무님 전화를 끈 차 매장 안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아예 땀을 흘리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지우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매장 내부를 다시 둘러보았다. 그가 직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얼어붙었다. 여기 직원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안을 울릴 만큼 강렬했다. 지금부터 내 눈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 머리끝까지 굳어졌다. 매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외부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연이어 도착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빠르게 내렸다. 그를 알아본 직원 하나가 숨을 들이마셨다. 지사장님이 오셨다. 순식간에 매장 안이 더더욱 얼어붙었다. 지사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2명의 중년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본사 고위직임이 분명했다. 지사장은 매장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내부를 스캔했다. 얼굴에는 평소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가 조용히 눈길을 돌려 이지훈과 마주쳤다. 짧은 정적 뒤 지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장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지켜보았다. 이 브랜드의 한국 총괄 지사장이 한 젊은 남성에게 허리를 숙였다. 이지훈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가족이 이 매장에서 모욕을 받아야 했을까요? 지사장은 한순간도 눈을 들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저희의 잘못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지훈은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매장 직원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 직원들! 내 할아버지께 뭐라고 했더라? 차를 사러 왔다고 했더니 국산차 매장에 가라고 했었지? 직원들은 머리를 푹 숙였다.
어떤 직원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사장은 그들을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직원 전원을 해고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누군가 비명을 삼킨 듯한 소리를 냈다.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지만 지사장은 단호했다. 이런 고객 응대를 하며 우리 브랜드의 얼굴을 더럽혔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장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순간 지사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 매장은 즉시 폐점한다. 그 순간 직원들 중 몇 명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폐점요. 잠깐만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들이 터져나왔다. 몇몇 직원들은 마른 입술을 삼키며 몸을 떨었다. 지금 매장을 폐점하면 우리 경력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턱을 덜덜 떨었다. 그러나 지사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우리 브랜드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VIP 고객을 모욕한 장소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지우는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다. 매장 직원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가 덧붙였다. 이제 와서 후회하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이지우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덤덤하게 말했다. 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매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이곳은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에는 절망만이 남았다. 매장 문이 굳게 닫혔다. 평소 같았다면 고급 차량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을 이곳. 그러나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면에 걸려있던 브랜드 로고는 철거되었고 반짝이던 쇼룸의 조명은 꺼졌다. 자동문에는 영업 종료라는 붉은색 안내문이 덧붙여졌고 그 아래엔 한 줄의 짧은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본 매장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폐점되었습니다. 텅 빈 매장 앞에서 한 직원이 퀭한 눈으로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멍하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로 끝이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다. 단순히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매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너도 왔냐? 뒤를 돌아보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그들 역시 폐점된 매장을 보며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맞아. 그냥 우리 몇 명만 해고되는 줄 알았지. 근데 매장 자체가 사라질 줄은. 누군가는 불안한 듯 손을 비볐다. 누군가는 괜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길게 잇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그 할아버지를 무시했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섰던 직원이 입을 열었다. 다른 직원들이 움찔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저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노인. 그 노인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대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미 늦었어. 누군가가 힘없이 내뱉었다. 그리고 한 직원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흔들었다. 이거 봐. 벌써 소문 다 났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자 다른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VIP 고객을 무시한 외제차 매장, 결국 폐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타격, 유명 그룹 후계자의 가족 모욕 사건, 브랜드 이미지 추락. 망했네.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자리를 잃었고 매장은 사라졌으며 그들 앞에는 막막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다.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 그들의 이력에는 이미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있었다. 업계에서 소문난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누가 쉽게 고용할까?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을 탓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결과를 만든 건 결국 그들 자신이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심 한복판, 작은 공원이 보이는 고즈넉한 카페.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창가 자리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향긋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천천히 차를 저으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노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다. 이지우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달 전 매장에서 보였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 앞에서만 보일 법한 온화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참 편안하게 지냈지. 이곳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내가 사준 저택도 아주 만족스럽다. 이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매장 폐점을 결정했을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었지. 이미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판관이거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매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본사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직원들은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지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후회 정도가 아니라 업계에서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장사를 해봤지만 손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었지.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단순히 한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도 이제는 깨닫고 있겠지요.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저는 단지 할아버지께 부끄러운 손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훈도 함께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공원이나 한 바퀴 걸어볼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도 꽤 즐겁거든. 좋습니다. 이지훈은 노인의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으로 향했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철 할아버지는 어떤 후회도 없이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항상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